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하면 세입자가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걸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를 살다가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좀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안 돌려주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세를 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것 같은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죠. 직장이나 학교 전학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새로 갈 집에 준 계약금이나 부동산 복비를 날릴 수도 있고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을 쉽게 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사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이사를 나갈 때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손해를 최대한 보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렵지만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전세 계약이 다 끝나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세입자도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전까지 통보를 해주면 괜찮은 건가요? 세입자가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만기가 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를 하면 됩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했으면은 만기 한 달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서로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이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 됩니다. 이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의 전세 계약이 앞으로 2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또 이사를 가려면 2년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집주인은 2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근데 보통 계약 상태에서 중간에 해지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간에 해지하겠다 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해지하고 이사가는 것은 전세 만기가 돼서 이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별도로 부동산 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세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세입자가 이사 가기로 하면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좀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부동산 복비도 날릴 수 있고 계약금도 날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입자는 이제 이사갈 집과 관련해서 무슨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으면은 이걸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둬야 됩니다. 계약금을 얼마 줬고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 통보한 근거를 남겨둬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로 근거를 남기면 좋겠죠. 이런 부분을 집주인한테 통보를 한 것과 안 한 것이 좀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나요? 집주인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주면은 세입자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은 나중에 이제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확정일자 받은 때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뭐냐 하면은 확정일자 이전에 성립된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담보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담보 물건을 제외하고는 전세 보증금을 이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전세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고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는 조건 하에 그렇다는 건데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죠. 근데 당연히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고 나서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이사는 바로 가야 되는 분들, 뭐 직장이 해외로 발령이 났다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학교 개학일에 맞춰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해놓아야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계속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우선 변제권이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걸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세 기간이 끝난 후에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전자소송으로 물론 신청할 수도 있고요. 법원이 임차권 등기를 하라는 결정을 하면은 등기부에 이제 임차권이 등기가 되죠. 이사를 한 후에도 혹시 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요? 이사를 가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아야 됩니다. 근데 좀 급히 이사를 가게 된다면 사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임차권 신청을 등기 신청을 하고 나서 임차권이 기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법원마다 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신청을 하고 나서 등기가 되는 데까지 대략 10일 내지 14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이사를 가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계속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보통 이제 집주인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사실상 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집주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 집에 살든 뭐 임차권 등기를 하든 이사를 가든 이거보다 어쨌든 전세 보증금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받으려면 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급 명령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관할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면 법원은 전세 계약서와 같은 그런 간단한 서류만을 보고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지급 명령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지급 명령을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거는 어렵나요? 혹시 뭐 변호사나 법무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지급 명령 신청은 간단하니까 본인이 직접 해도 돼요.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 신청서를 쓰고 전세 계약서와 같은 간단한 서류만 첨부하면 되니까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 강제 집행이 될 때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죠?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지급 명령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대략 이제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강제 경매로 들어가면은 이제 시간이 꽤 걸리는데 보통 이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죠. 경매로 집을 날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웬만한 상황이면 돈을 마련할 텐데 집주인이 그러면 여기서 이의 신청을 했다, 2주 이내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막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줘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또 추가로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장을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나요? 지급 명령 신청서가 소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이제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 내용 뭐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으면 그런 계약금이나 복비를 날렸을 때 청구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약 내용을 통보한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을 제출하면은 그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소송들을 진행을 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한 사건이니까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도 됩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는 뭐 집주인도 인정을 하잖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뭐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겠죠. 되게 양심적이시네요. 상담은 사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진행을 해보고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보통 얼마 정도나 걸리나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에서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하고 있고, 또 집주인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니까 소송이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죠. 다만 이제 법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아마 이제 계약금이나 부동산 복비 같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소송 진행 중에 또 합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소송이 일찍 끝날 수도 있죠.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거의 알아본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을 한번 총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죠. 이제 첫째,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만기 1개월 전까지, 만기 한 달 전까지는 늦어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할 것. 두 번째, 새로 이사갈 집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으면은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그 계약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근거를 남겨둘 것. 세 번째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갈 것. 네 번째는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하고 해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갈 것.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EPD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전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 뭐 보통 그렇겠죠. 저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이라 뭐 부모님도 그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살 것 같습니다. EPD는 아웃복스가 아니고 뭐 저 안으로 파고드는 인파이터 스타일이네. 아무튼 오늘은 전세 기간이 끝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뭐 일반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필요할 만한 내용 준비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